안녕하세요. 오늘 세일즈 인센티브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 홈페이지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 인센티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조회수가 꽤 잘 나오고 또 저에게 개별적으로도 인센티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편린으로 흩어졌던 그런 인센티브 설계 방법을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회사의 인센티브 설계하는 방법을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의 유장준 소장이고요. 인하대학교에서 창업 과목을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센티브.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이제 구상하고 계시냐면 대표님들이요. 보통 영업사원이 딜을 따오면 그 딜 발주 금액 혹은 그 마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업사원 수가 많아지고 매출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1,000만 원을 이제 영업사원이 팔아왔는데 그거의 5%다. 5%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설계한다면 50만 원이잖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작은 숫자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회사가 엄청 커지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1억 원 해오면 5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설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영업사원 개인적으로도 회사의 어떤 목표와 나의 목표가 동기화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영업사원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얘를 80 플러스 20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왜 8대2냐? 이거는 법칙은 없는데요. 경험적으로 얻어진 뭐랄까 지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얘가 7대 3이어도 되고요. 70대 30, 얘가 90대 10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100만 원이니까.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영업사원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잖아요. 70만 원 만약에 내가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진짜 하나도 못 팔게 되면 70만 원밖에 못 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저항감이 있거나 불만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9대 10으로 해버리게 되면 이 인센티브의 폭이 너무 작아서 뭐랄까요? 좀 감질 난다고 할까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충분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동기부여도 되면서 또 회사 측 입장에서도 크게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 그것이 이제 8대2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만 원은 무조건 받아가는 거니까 거의 고정급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20만 원은 이게 변하는 숫자인 거예요. 20만 원은 고정이 아니죠. 얘가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얘가 3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15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40이면 월급이 120이 되는 거고요. 30이면 110이 되는 거고요. 15면 95만 원이 되는 거고요. 5만 원이면 85만 원이 되는 거고 0이면 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얘가 20만 원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해야지 30이 되고 어떻게 40이 되지? 이제 요거를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인센티브 설계의 핵심이에요. 자, 그 전에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버짓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멋있게 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 돌아다녀 보면은 본인의 목표 버짓을 잘 몰라요. 나의 버짓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산이란 뜻이 아니라 나의 목표량이에요. 내가 이번 분기, 내가 올해 나는 얼마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타겟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매출액이죠. 목표 매출액. 그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영업사원들의 합의 곧 전체 우리 회사의 목표 매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왜 회사마다 모든 회사들은 올해 내년도 목표 매출이 있잖아요. 100억이다, 10억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영업사원별로 쪼개야 되겠죠. 그걸 합했을 때 회사 목표가 딱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매출도 알아야 되고 목표 매출, 그리고 나의 목표 매출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버짓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회사 전체 목표 매출을 개인별 목표 매출로 브레이크다운 할 거 나옵니다. 물론 요때 이제 개인별 목표 매출은 그냥 뭐 사장님이 맘대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뭐 OKR 방식으로 하죠. 이제 업다운도 있지만 바텀업으로 해서 서로 이제 협의하에서 동기부여도 하고 내년도 플랜에 대해서 같이 액션 플랜도 짜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버짓을 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아까 얘기를 이어가면요. 세일즈 목표와 인센티브를 연동하는 건데요. 내 버짓이 방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가려면 나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나의 의무는 뭐냐면은 나의 세일즈 목표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 시쳇말로 내 밥그릇은 해야지 내가 월급을 받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을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100만 원을 받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영업 직군이 아닌 분들은 뭐 내가 뭐 이것도 열심히 하고 뭐 팀장님이 봤을 때 쟤 일 열심히 한다. 우리 김대리 고생했어. 뭐 그거 가지고 100만 원을 받아가겠지만 우리 세일즈맨들은 어떻습니까? 세일즈맨들은 KPI가 확실하죠. 나의 버짓을 다 채워야 그래야지 100만 원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100% 목표 달성 시에 베이스 아까 80이었죠? 인센티브 20이었죠? 그래서 곧 100%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이 되겠죠. 인센티브가 20이니까 내가 목표를 다 채웠으니까 인센티브 20만 원을 받아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초과 달성했다. 내가 영업을 너무 잘했어요. 내가 뭐 나의 타겟이 이번 분기 타겟이 10억이었는데 내가 영업을 너무 잘해서 15억을 팔아왔어요. 그러면 5억을 더 팔았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영업사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20%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여기서는 20 플러스 알파 얘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미달을 했다. 버짓이 10억인데 5억밖에 못 팔았어요. 안타깝죠. 그러면은 나는 월급을 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20만 원이 아니라 요보다 적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알파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10이 나오면 80 플러스 10 해서 90만 원을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센티브를 내가 더 받을 생각이 있으면 덜 받을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해하는데 비영업직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화냅니다. 어떻게 내 월급을 깎을 수가 있냐.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월급이라는 게 그냥 거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일을 했을 때 그걸 주는 거고 회사와 내가 협약한 그 KPI를 못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덜 받기도 해야 되겠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더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만 설명했는데 이걸 수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산정 방식. 목표 달성률을 X라고 하겠습니다. X. 이따가 그래프가 나올 건데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럼 이제 급여를 Y라고 했을 때 Y는 급여, 이게 급여잖아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죠. 예를 드는 거예요. 베이스 플러스 인센티브에 fx를 곱해야 되겠죠. 이 fx를 성과계수라고 할게요. 성과계수. 성과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x에 연동되겠죠. 그러니까 fx잖아요. 인센티브에다가 인센티브는 아까 20만 원이었잖아요. 20만 원이었고 얘는 80만 원이었죠. 그럼 20만 원 곱하기 fx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fx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fx는 자 fx 이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x-1 이렇게 정했어요.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 뿐이에요. 이 성과계수를 구하는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 마음인데 근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매출에 따라서, 그러니까 X에 따라서 연동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x-1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당연히 X가 높아지면 fx도 높아지니까 이제 연동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일단 숫자 먼저 보면요. 아까 100% 달성 시, 자, 100% 달성 시 fx는 1.0이다. 왜 그럴까요? 요 x가 100이에요. x가 100이면 얘를 1.0으로 보는 겁니다. x를 2-1이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1이 되는 거고, fx가 만약에 90% 달성했다. 그러니까 내가 덜 매출을 많이 못했어요. 90% 달성했으면 얘는 0.9를 곱하는 거예요. 0.9 곱하면 1.8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0.8 이렇게 나오는 거죠. 80% 했다. 그러면 여기다 0.8을 곱하니까 1.6 마이너스 1, 0.6이 되는 겁니다. 75% 했다. 그러면 0.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110% 달성했다. 매출 더한 거죠. 그러면 1.2, 1.4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X가 커질수록 fx 값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건 이제 줄어드는 거고, 이쪽은. 그럼 얘를 이제 표로 예쁘게 정리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얘를 든 건데, 아까는 이제 얘를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200만 원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y가 급여죠. 이게 이제 y 값이죠. 얘가 200만 원인데 얘를 160, 8대 2니까, 그죠? 80%는 160만 원, 그 다음에 20%인 4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fx를 곱해야 돼요. 그리고 성과계수는 fx는 2x-1이라고 아까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00% 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예요. x가 1이니까 2-1, 1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40만 원을 받는 거죠.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값이죠. 100% 했으면 너는 월급 200만 원을 받아가, 그 뜻이니까요. 근데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못했어요. 90%밖에 못했어. 그럼 0.9를 곱하니까 1.8-1, 그럼 0.8이죠. 0.8을 곱하니까 인센티브가 3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32만 원에다가 베이스 160을 더하면 192만 원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의 월급은 200만 원인데 내가 90%를 했기 때문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192만 원만 가져가는 거겠죠. 75%를 달성하게 되면 계산식에 의해서 180만 원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매출을 많이 냈어요. 내가 150% 했어요. 내 버짓 대비해서. 그러면 2를 곱하니까 80만 원. 인센티브가 80인 거예요. 그래서 토탈 160 더하기 80, 240만 원이 되는 거죠. 원래 내 월급은 200만 원인데 열심히 했더니 240을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중간에 겹쳤는데요. 이게 지금 파란색도 있지만 여기가 노란색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자, 노란색의 그래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이 전 화면에서 본 이 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게 노란 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1일 때 이제 x가 100%일 때, 1일 때 딱 1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50% 했을 때 2 나왔잖아요. fx 값 2. 그러니까 80만 원, 240만 원 받는 거죠. 반대로 내가 영업을 잘 못했어요. 75%밖에 못 채웠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0.5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받아야 되겠죠. 반. 그래서 40의 반인 20만 원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80만 원만 받아가는 거겠죠. 요 그래프는. 근데 제가 여기 파란 게 뭐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파악하셨을 텐데 이 파란 선은요. 캡을 씌운 거예요. 캡을. 이렇게 캡을 씌운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2배 수만큼만 받아가도록 설계한 거죠. 너무 많이 받아가면 회사에 너무 좀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해를 끼친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회사에 좀 부담이 되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해봤자 만약에 여기 지금 1.5배, 내가 매출의 내 버짓의 1.5배 되는 금액을 팔았을 때 기준으로 내가 그거보다 더 팔아도, 심지어 2배를 팔아도 그냥 똑같이 인센티브는 2배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렇게 하면은 어뷰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막 그거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뭐 매출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 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매출을 안 끊어요. 그리고 그냥 쟁겨놨다가 그냥 한꺼번에 매출을 하는 거죠. 특히 퇴사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 부담이 되죠. 막 이거를 3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회사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럼 회사만 좋으냐? 그게 아니죠. 밑에 플로우도 깔아 놓는 거예요. 여기 플로우 파란 선에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얘가 영업사원이 아무리 영업을 못해도 캡이, 그러니까 이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일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75% 미만으로 하더라도 그래, 절반은 줄게, 0.5는 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0.5. 그래서 아까 75%까지만 제가 표에 넣은 거예요. 50% 달성만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1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영업사원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너무 월급을 깎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도 못 팔았어. 하나도 못 팔았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fx가. f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인센티브에다가 원래 이게 인센티브가 40이었는데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 깎이는 거죠. 그러면 160 마이너스 40 그래서 120 이렇게 되면 베이스마저 깎여버리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의 취지에 맞지가 않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적어도 160은 주자고 주장했는데 이거를 깎아버리게 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회사 차원에서는 뭐 이득이 될 수 있어도 영업사원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아픔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제 캡과 플로우를 씌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1이 여기 있잖아요. 1이 여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가죠. 벌써 2칸이나 올라갔잖아요. 내려가는 거는 조금만 내려가죠. 왜 그러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주는 건 후하게, 덜 주는 건 완만하게. 아까 그래프에서 그게 그 파란 선이 그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야지 영업사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고취시킬 수 있고요. 또 인센티브라는 게 깎는 거에 방점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충분히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면밀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깎는 거는 많이 깎질 않은 거예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플로우를 해놨기 때문에 대신에 주는 거는 좀 더 주게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데 요 그래프, 요 표 같은 거를 직원에게 공유해 가지고 성과 있는 곳에 곧 보상이 있다. 이런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사원들이 이거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칠판을 다 지웠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너무 좀 부자연스럽죠.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뭐 캡을 씌웠다 하지만. 그래서 얘를 좀 부드럽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야지 이제 그 영업사원들한테도 좀 더 유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거나 리니어하게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업사원들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래프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 어떻습니까? 아까 그래프는 완전 직선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니까 내가 더해도 뭐 더한 만큼 더 받고, 더하면 더 받고, 이게 좀 뭐랄까, 좀 순진하게 올라간다고 할까요? 근데 이 그래프, 이 파란색 그래프는 어때요?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기울기가 높죠. 이 파란 선만 일단 보실게요. 기울기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이었는데, 리니어였는데 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내가 조금만 더 해도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만큼을 더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영업사원들한테 유리한 그래프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캡 씌우는 건 똑같이 씌우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업사원분들에게 좀 더 뭐랄까요,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조금만 잘해도 한 110%만 해도 많이 받아가,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언젠가는 세츄레이션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좀 뭐랄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가 훨씬 더 낫죠. 그리고 확실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좀 더 기울기가 원만하죠. 왜냐하면 더 주는 건 더 주더라도 덜 주는 건 좀
완만하게 덜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동기부 입장에서는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그릴까요? 이 지수함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냥 산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출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구해놨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이런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초과 구간, 그러니까 이제 요 오른쪽 부분이죠. 요 기준으로 해서 요쪽 부분은 어떻게 된다? fx는 1 플러스 괄호 열고 캡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너무 이 산식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이거를 챗GPT로 구한 거예요. 뭐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거를 굳이 구할 필요 없고요. 우리 GPT 형한테 물어보면 이 산식을 구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락 구간은요, 미달 구간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베이스 값과 인센티브 값은 이렇고요. 캡과 플로우 값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근데 K 값이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죠. 요 K 값이에요. 이게 K 오버라는 건데 이게 K예요. 이거 K 언더. K 값을 높일수록 보상이 더 빨리, 그러니까 가파르게 증가하는 곡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파란 그래프가 있고 회색 도티드 그래프가 있잖아요. 요거는 K가 2.0. 요거는 K가 2.01 대고요. 요거는 K가 4.01 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울기가 더 많죠. 그래서 뭐 혹시 이제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챗GPT로 이 파이썬 코딩을 해놨어요. 코딩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딩을 넣으면은 바로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안 보시더라도 챗GPT로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화해서 요즘에는 이제 뭐 커서 같은 툴로 이제 코딩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 그 커서 같은 걸로 이제 활용해서 인센티브 방정식을 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스타트업에 이 인센티브를 적용하시려면요. 초반에는 8대2 이런 안정형 구조로 시작하시고요. 또 이제 나중에 조직이 커지고 또 이제 시니어로 갈수록 7대3, 6대4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시니어는 6대4로 갈 수 있느냐?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니어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을 못하게 되면 40%가 깎여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월급이 뭐 200이더라도 이제 6이면은 120 그잖아요. 80만 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의 반값 월급을 받아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뭐 그 사람을 못 살게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기마다 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효과를 리뷰하고 팀원의 또 의견도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같이 이 그래프를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는 누가 막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부의 사정에 맞게 구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방정식은 이런 방정식을 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참조하셔가지고 커서 같은 그런 툴이나 아니면 챗GPT로 그 수식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뭐 옵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다 영업사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도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영업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나머지 비영업군, 그러니까 뭐 개발팀이라든가 마케팅팀, 특히 마케팅팀이나 개발팀들은 세일즈 팀하고 일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잖아요. 근데 세일즈 팀만 인센티브를 받아가니까 비영업직 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영업이사로 일할 때 그런 불만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비영업군들한테까지도 개인별 인센티브를 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팀 달성률 기반으로 보너스를 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달성률이 만약에 100% 이상이다. 그러면 뭐 추가 10만 원. 이건 이제 정의 나름이겠죠. 이것도 추가 얼마 이런 식으로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내용이 나온 거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제 설명이 어땠나요? 좀 복잡했나요? 복잡할 게 없고요. 제가 굉장히 쉬운 거를 조금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딱 요게 기본이에요. 이 성과 계수도 어디서 뭐 떨어진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정하면 되는 건데 저는 저렇게 이제 구한 거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에 fx를 적용시킨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인센티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는 원래 요게 중심이 되는 건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제 물론 이제 바뀌긴 했는데 그거를 구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노란색 그래프죠. 그런데 캡 씌우고 플로어 씌우고 해서 안정감을 가져갔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너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식으로 그래프를 구했다. 그 구하는 방식은 이런 방정식을 따른다. 이거는 어디서 구한다? 커서라든가 챗GPT 통해서 구하면 된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센티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